자, 요런 이런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의 무능을 좀 꼽을 수가 있죠.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가 떠나고 이준석의 능력을 뺐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잘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빠지진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실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를 대통령실 안에서 해결도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 있는 게 골마 가지고 계속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또 보이지 않는 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 해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 책임이라는데 이 대통령실이 좀 조용할 날이 없어. 대통령이 비서관급 참모 A씨에 대한 해임을 검토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직원 관리 책임을 물어 A씨에 대한 해임을 구두 건의한 상태라는데 해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A씨가 해임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해임된 첫 번째 비서관급 인사가 된다. 해임이란 카드를 검토하는 이유가 뭘까? 지지율 하락 속의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결국에는 대통령실 안에서도 지지율이 20%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자인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 내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는 국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보안 사고의 경우 A씨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직원 관리 문제로 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아무래도 뭐 보안상 문제다 어쩐다 이럴 테니까. 근데 일단은 대통령실 안에서 뭔가 지금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야. 확실히 좀 관리가 안 돼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일이 터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대통령실이 우리한테 지금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번 정부에 대한 보좌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고용장관 3급 보좌관이 이틀 만에 사표를 했는데 이틀 만에. 근데 놀라운 거는 우파 정부의 고용장관 보좌관이 운동권 출신이야. 고용노동부의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새로 임명된 엘모 씨가 이틀 만에 사표를 냈다. 이 사람이 건강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알고 봤더니 과거 전력 때문이었다. L 씨는 서울대 총학생회에 활동한 운동권 출신으로 2001년 서울대와 다른 대학 여학생 8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폭행. 아니 운동권 출신이 들어온 것도 놀라운데 다른 대학 여학생과 서울대 여학생 합쳐서 8명에게 상습적 성희롱과 성폭력? 이 이후로 서울대에서 제명된 바도 있다. 당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백인위원회가 그를 운동권 성폭력 가해로 지목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람을 데려왔다. 야 진짜 이거는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이게 문재인 정부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파 정부에서 운동권 사람을 데려올 생각을 했지? 근데 이 사람은 이후에 김성태 비서관으로 일했고. 하. 이 사람이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과거 전력에 대해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뭔가가 지금 이게 확실히 인사의 검증이 지금 기능이 안 하고 있어. 인사에 대한 검증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내가 얘기했듯이 뭔가 우파 진영에서도 혼란을 느낄 만한 지금 상황을 자꾸 연출하고 있는 거야. 운동권 출신을 왜 데려온 거야? 운동권 출신을. 이런 라인 자체가 너무 놀랍잖아. 운동권을 보좌관으로 3 급? 그것도 3 급인데. 이건 진짜 어떻게 검증을 하는 거지?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터지면은 이러면은 사실상 우파들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통령실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등등등 이번에 이 폭우 속에서 논란을 자초한 말들 좀 보십시오.
대통령실이 이 기록적 폭우에 대한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참사 현장을 홍보물로 만드는가 하면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계속되는 실책으로 지지율 추가하라고 우려되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엑스맨이란 평가도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대통령실 문제라고. 이거 이준석 때부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사태 때부터 이거 대통령실이 왜 가만히 있냐. 이거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던 이건 다 같이 죽는 거다. 대통령실이 문제야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과정상 실수가 부각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인적 쇄신 요구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이유다. 밉상 행보. 대통령실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들을 첫 번째 들은 지점은 바로 이 참사 현장을 카드뉴스로 만든 것이고 대응도 구설수에 올랐다. 시민사회 수석이란 사람이 비가 온다고 해서 퇴근을 안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은 게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대통령실에서 잘못 해석하는 해프닝도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피해를 입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 말했더니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말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게 말이 나 진짜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가 뭔데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건방진 말을 하냔 말이야. 난 진짜 저런 애들 옛날 같았으면 다 경질이야 그냥. 취재진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자 첫 번째 사과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취재 말이었다. 사과가 맞다고 말을 고쳤다. 아유 한심하게 그지없는 애들이다 진짜. 설정샷 만드는데 눈 감은 사진 올리고 아마추어 대통령실이다. 여기에 이제 빈종이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여기 눈 감은 사진 올리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무능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아이고 참 지지율 더 떨어진다. 대통령실은 물갈이보다 인력 보충에 방점을 찍겠다라는 건데 계속 이제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쓴소리해줄 인물이 없는 것 같아. 과감하게 인적 쇄신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100%야. 아닌데 지금은 100%듯이 저 대통령실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반등하도 또 꺾이고 반등하고 또 꺾이고. 왜? 그 주에 몇 번의 사고를 치잖아. 대통령실이 저렇게 말실수를 하고 나대고 저렇게 건방지게. 저런 애들 다 잘라야 돼. 저 시민 수석에서부터 뭐 저는 이상한 인터뷰하는 애들 다 날려버려야 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박한 민심 농부가 밭을 탓하랴. 칼럼 하나 보죠. 지지율 수치를 못 믿겠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 툴튜브 보시는 분들이 그러죠.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한 점이 있다 해도 지지율이 10% 20%씩 추락할 일이 아니지 않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 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뭔 큰 죄를 지어 민심을 화나게 한 것이냐. 제일 먼저 꼽히는 게 인사다. 검사, 후배, 초등학교 동문, 술친구에 이르기까지 사적 인연으로 사람들을 고른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그래놓고 전 정권보다 낫다는 이런 식의 뻗대는 말로 화를 키웠다. 정책 혼선도 문제였다. 52시간 방침을 대통령은 보고받지 못했다 하고 근데 그걸 장관이 발표했고 만 5세 입학 외교 페이지 불쑥 꺼냈다 걷어들이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은 참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이 모든 논란들이 더 컸다라는 이야기. 자, 이런 초대형 악재들이 다 터졌는데도 문재인은 왜 40% 선을 유지했는가? 이러니 믿기 어렵단 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양의 불공정과 비상식에 맞섰다. 떠밀리듯 정치에 나서게 됐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때 정상궤도로 이탈한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책임을 윤석열이 맡긴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보다 잘할 것이고 그렇게 또 사람들도 믿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짚은 게 있었다. 뭐냐? 문재양은 41.1% 그냥 문재인 빠돌이 표였다. 문재인 지지를 5년간 거두지 않았던 그 빠돌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얻은 48%가
온전히 자신의 지지라 여긴 것이다. 에. 하지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의 당선만은 막으려는 국민들의 선택지는 윤석열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 것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 절반이 대통령 언행을 보고 실망해서 떠난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과대평가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에 대한 뺄셈 정치를 하면서 지지율이 급속도로 빠지게 되었다. 노무현이가 즐겨 썼던 표현을 빌리자면 농부는 밭을 탓할 수 없다. 지지율이 조작이란 얘기하지 마시고 이 지지율 조사는 대통령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단단한 팬 지지층들이 그만큼 원래 약했던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그 평화로운 우파 내에서의 이런 온건한 동맹 유지를 잘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확 밀어주고 "이거 하겠습니다." 확 밀어주는 요런 분위기로 갔어야 됐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게 그런 부분에서 동맹이 다 깨져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니까 온통 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티로 바뀌고 말고 또 여기에 또 이 대통령실의 헛발질까지 더해지니까 이 안티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도 지금 이제 무능의 여지 또 실망의 여지들이 좀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당 게시판은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이준석 물러가라. 윤핵관이 들쑤신다." 야 이거 여전히 인제 국민의힘의 당원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 내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이 게시판을 보면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찬반 공방이 이어진다. 주호영이 더 하고 싶어서 당대표 선출을 늦춘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뽑아 선거하면 된다. 대표 선출을 빨리 해서 당을 안정화해라. 다른 당원도 당대표를 12월에 선출하면 또 다른 내용을 준비하는 거냐. 당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그런데 이준석을 두둔하는 이들. 비대위로 가기 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하고 선배들이 비대위를 만들어도 충분한데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로 윤핵관들이 들쑤시고 어떻게 하면 이준석을 몰아낼지만 잔머리 쓰다가 이 지경까지 왔다. 어떤 사람은 6개월 징역수가 무기수로 되는 운명적 과정에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떤 재판도 받은 바가 없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내린 것부터 잘못됐다는 걸 꼬집었다. 또 다른 당원은 이준석을 대치면 윤석열 지지율 올라갈 것 같냐. 대통령이 개입된 사건은 대통령이 책임져라. 또 가처분 신청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선당 후사에 따라 제발 조용히 물러가 달라. 법적 대응을 하지 말고 앞으로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요. 앞서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자꾸만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우파끼리 싸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파끼리 갈등하고 우파끼리 멀어지고 우파끼리 대립하고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은 정치인데 또 아주 기괴한 정치야. 예전에 친박 친이계가 싸울 때도 이렇게 가지는 않았어. 그냥 이 사람들은 선거 때나 지 평상시에는 그래도 조용하게 각오 냈고 약간 양보도 하고 이런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너 죽고 나 죽자거든 지금 완전히. 이렇게 왜 가야만 했을까를 보면 나는 여기에 너무 툴튜버를 시청한 그런 잘못 정치를 배운 구태 정치인들이 한 몫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돼서 완전히 메시지를 다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런 측근들과 같이 어울리다가 민심과 너무 괴리된 판단을 한 것이 들통이 나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이렇게 대립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해결책이 아니거든. 이거 이렇게 갖고 해결이 안 돼. 결론적으로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이준석 보고 참아라 누구 보고 참아라 이러기가 좀 애매한 거야. 뭐 모두가 참지 않는데 왜 누구 한 명만 참아야 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양보할 거면 모두가 양보하고 모두가 참아야 돼. 근데 모두가 참지 않을 거면 "아이 참을 필요 없다. 그냥 같이 죽자."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결론적으로 그게 진짜 당을 사랑하고 우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이었는가를 좀 지적해 보고 싶어요. 애초에 진짜 우파를 보존하고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이념으로 정말 제대로 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상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 바닥에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선거를 이겨 놓고 우리끼리 징계하고 싸운다라는 이 구도 자체가 이상했던 거야. 근데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결국 그때의 선택들이 얼마나 지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있는 거죠. 참 씁쓸합니다.
참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잘 갈 수가 없나? 이게 인제 예. 뭐 우파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미래를 그 바로 눈앞에 있는 절벽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자멸하고 말았다라는 건 참 우파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흑역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